주식이 떨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팝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순간에 삽니다. 모두가 도망칠 때 오히려 걸어 들어갑니다. 미친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걸 보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할 사람은 40년 넘게 연평균 20% 수익률을 기록한 투자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시장이 폭락할 때마다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남들이 두려움에 떨 때 그는 기회를 받고 남들이 흥분할 때 그는 현금을 쌓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주가가 떨어질 때 불안해서 잠을 못 잔 적 있으신가요? 혹시 공포에 휩쓸려서 팔았다가 나중에 후회한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의 이름은 세스 클라먼입니다. 1957년 뉴욕에서 태어난 세스 클라먼은 6살 때 볼티모어로 이사했습니다. 아버지는 존스 홉킨스 대학의 보건경제학자였고 어머니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였습니다. 학자 집안이었지만 부모님은 볼티모어로 이사한 직후 이혼했고 어린 클라먼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이상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4살 때 자기 방을 마치 가게처럼 꾸몄습니다. 자기 물건들에 가격표를 붙이고 장사하는 흉내를 냈습니다. 5학년 때는 반 친구들 앞에서 주식 사는 방법에 대해 발표를 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말입니다. 10살이 되던 해에 클라먼은 생일 선물로 받은 돈으로 존슨앤드존슨 주식 한 주를 샀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어렸을 때 다치면 밴드를 많이 붙였는데 그 밴드를 만드는 회사가 존슨앤드존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도 그 주식은 얼마 뒤 3배로 올랐습니다. 10살 아이가 처음 산 주식이 3배가 된 겁니다. 이 경험이 클라먼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중학교 때부터 직접 증권사에 전화를 걸어 주가를 확인했고 신문 배달도 하고 잔디깎기 사업도 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눈이 오면 눈을 치워주는 일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미 돈을 버는 것과 불리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클라먼은 코넬 대학에 진학해서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원래는 수학을 전공하려 했지만 경제학으로 바꿨고 1979년에 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은 대학 3학년 여름방학 때 경험한 인턴십이었습니다. 뉴욕에 뮤추얼 쉐어스라는 펀드가 있었습니다. 맥스 하이네라는 전설적인 투자자가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맥스 하이네는 당시 미국에서 가장 독특한 투자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파산한 회사의 채권을 사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 펜센트럴 철도가 파산했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 채권을 휴지 조각으로 여겼습니다. 파산한 철도 회사의 채권을 누가 사겠습니까? 그런데 맥스 하이네는 달랐습니다. 그는 철로에 깔린 철강의 무게를 계산했습니다. 고철로 팔아도 채권 가격보다 높은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아낸 겁니다. 클라먼은 이 경험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라벨을 보지 말고 본질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파산이라는 딱지가 붙으면 모두가 도망가지만 그 안에 숨겨진 가치를 찾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또 한 명의 스승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프라이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프라이스는 끈질기게 정보를 추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광산회사 주식이 싸 보여서 조사를 시작하면 그 회사와 연결된 다른 회사들, 그 회사들과 또 연결된 회사들까지 지도를 그려가며 추적했습니다. 하나의 실마리가 10개의 투자 기회로 이어지는 과정을 클라먼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클라먼은 뮤추얼 쉐어스로 돌아가 18개월을 더 일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진학한 겁니다. 당시 동기들 중에는 나중에 제너럴 일렉트릭의 회장이 된 제프리 이멜트, JP모건 체이스의 회장이 된 제이미 다이먼도 있었습니다. 클라먼은 그곳에서 상위 5% 안에 드는 베이커 스칼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버드에서 클라먼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은 벤저민 그레이엄의 책이었습니다. 1930년대에 쓰인 가치투자의 원전이었습니다. 당시 월스트리트는 레버리지와 적대적 인수합병에 열광하고 있었지만 클라먼은 오래된 투자 원칙에 더 끌렸습니다.
1982년 하버드를 졸업한 클라먼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버드의 윌리엄 푸어브 교수가 그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푸어브 교수는 지역 방송국 지분을 팔아서 2,700만 달러를 마련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 돈을 운용해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푸어브 교수와 다른 3명의 파트너 하워드 스티븐슨, 조던 바루크, 아이작 아우어바흐가 함께 펀드를 만들기로 했고 갓 졸업한 25살의 클라먼에게 운용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연봉은 35,000달러, 지금 환율로 약 4,9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당시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있던 연봉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클라먼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돈보다 기회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우포스트 그룹이 탄생했습니다. 이름은 창업자들 성의 앞글자를 따서 지었는데 재미있는 점은 클라먼이 합류하기 전에 이름이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먼의 K는 이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클라먼은 초창기에 엄청나게 공부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세일즈 담당자들에게 전화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는 바우포스트에서 전화가 오면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클라먼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모르는 건 알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클라먼의 투자 철학은 분명했습니다. 첫째, 수익보다 위험을 먼저 생각한다. 둘째, 상대 수익이 아니라 절대 수익에 집중한다. 셋째,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개별 기업을 분석한다. 이 3가지가 바우포스트의 기둥이었습니다. 당시 월스트리트의 많은 펀드 매니저들은 시장 지수를 이기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시장이 20% 빠져도 자기는 15%만 빠졌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클라먼은 그런 생각을 거부했습니다. 고객에게 우리 펀드는 시장보다 덜 잃었으니 축하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건 돈을 벌었느냐 잃었느냐였습니다. 이런 철학 때문에 클라먼은 투자 기회가 없으면 현금을 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펀드 매니저들은 현금을 들고 있으면 게으르다는 비판을 받을까봐 어떻게든 투자를 했지만 클라먼은 마땅한 기회가 없으면 포트폴리오의 30%에서 50%까지 현금으로 보유했습니다. 때로는 절반 이상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클라먼은 현금을 기회비용이 아니라 기회의 총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장이 폭락하면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데 그때 현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총알이 없으면 사냥을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1991년 클라먼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마진 오브 세이프티, 한국어로 안전마진이라는 뜻입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이 강조했던 개념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출판사 하퍼콜린스에서 나온 이 책은 처음에 5,000부만 찍혔고 한 권에 25달러에 팔렸습니다. 완전한 실패작이었습니다. 거의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책이 절판되고 나서 오히려 인기가 폭발한 겁니다. 클라먼의 투자 성과가 알려지면서 그의 투자 철학이 담긴 이 책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중고가가 수천 달러에 달합니다. 원래 25달러짜리 책이 2,000달러가 넘는 가격에 거래되는 겁니다. 대학 도서관에서는 가장 많이 대기자 명단에 오르는 책이자 가장 많이 분실 신고되는 책이라고 합니다. 클라먼은 책을 다시 찍을 생각이 없냐는 질문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는 자선 행사용으로 한정판을 낼 생각은 있다고 했지만 그 외에는 관심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왜 그 책이 인기를 끌게 됐는지 자신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일반인을 위해 쓴 책이라 그런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책에서 클라먼이 가장 강조한 것은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안전마진은 단순히 틀릴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일이 일어나고 그 모든 것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싼 가격에 사면 예상이 빗나가도 괜찮습니다. 클라먼에게 좋은 투자란 본질 가치보다 훨씬 싼 가격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싸야 할까요? 그는 구체적인 숫자를 정하지 않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을 정도로 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01년 미국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에너지 기업 앨론이 파산한 겁니다. 분식회계로 수십억 달러를 속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됐고 채권도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앨론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도망갔습니다. 대형 뮤추얼 펀드들은 연말 보고서에 앨론이 보이면 안 된다며 미친 듯이 팔았습니다. 클라머는 이 상황을 다르게 봤습니다. 모두가 팔 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앨론의 선순위 채권을 10센트에서 15센트, 그러니까 액면가의 10분의 1에서 15분의 1 가격에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클라머는 파산이라는 딱지가 아니라 실제 자산을 봤습니다. 앨론은 복잡한 회사였습니다. 자회사가 1000개가 넘었고 소송도 산더미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분석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클라머는 한 명의 애널리스트에게 4년 동안 앨론만 연구하게 했습니다. 파산 절차에서 회수율은 단순한 산수입니다. 자산 나누기 부채입니다. 앨론의 자산은 대부분 현금화되어 160억 달러에서 180억 달러 정도가 됐습니다. 부채는 복잡했지만 클라먼 팀은 회수율이 적어도 30센트에서 40센트는 될 거라고 계산했습니다. 당시 시장에서 거래되던 가격의 2배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클라먼의 예측은 맞았고 최종 회수율은 50센트를 넘었습니다. 10센트에서 15센트에 산 채권이 50센트 이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투자금의 3배에서 5배를 벌었습니다. 2006년 컬럼비아 경영대학원에서 강연할 때 클라먼은 앨론 투자를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유형의 투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잡하고 분석하기 어렵고 소송이 많고 불확실하고 누구도 관련되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 바로 그런 상황에서 최고의 기회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클라먼의 진짜 실력이 드러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때였습니다. 2008년 초 클라먼은 불안한 조짐을 감지했습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었고 일부 서브프라임 대출업체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2008년 2월 클라먼에게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런던의 펠로톤 파트너스라는 헤지펀드가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급매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진콜과 환매 요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는 것이었습니다. 클라먼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우포스트는 보통 새로운 투자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펀드를 열고 40억 달러의 새로운 자본을 모았습니다. 주로 대학 기부금과 재단에서 받은 돈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곧 엄청난 기회가 올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역사상 최대의 파산이었습니다. 그 직후 보험회사 AIG도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아무거나 팔았습니다.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이 현금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때 클라먼은 사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1억 달러어치씩 매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미친 듯이 팔 때 그는 미친 듯이 샀습니다. 그가 산 것은 주로 금융회사 채권이었습니다. 모두가 금융 섹터를 피할 때 그는 오히려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그가 매수한 것 중 하나가 CIT 그룹의 채권이었습니다. 뉴욕에 본사를 둔 금융 지주회사였습니다. 클라먼은 이 채권을 액면가의 65%에 샀고 수익률은 15%였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런 채권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금융회사가 연쇄적으로 무너지는데 누가 금융회사 채권을 사겠습니까? CIT는 결국 파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바우포스트는 채권자로서 대출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채권 가격은 80센트까지 올랐습니다. 65센트에 산 것이 80센트가 된 겁니다. 같은 시기에 클라먼은 모기지 담보증권도 샀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바로 그 증권이었습니다. 모두가 독이라고 외칠 때 클라먼은 그 안에서 옥석을 가렸습니다. 2009년 초까지 바우포스트의 채권 포지션은 약 25%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많은 헤지펀드들이 치명적인 손실을 입었고
일부는 환매를 막거나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바우포스트는 달랐습니다. 위기 동안 펀드 전체 수익률은 마이너스 7%에서 13% 사이로 빠졌지만 이듬해인 2009년에는 27% 플러스를 기록하며 화려하게 반등했습니다. 클라먼은 2008년을 자본 이득을 위한 행운의 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온 기회였습니다. 클라먼의 투자 방식을 이해하려면 그의 생각을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락장에서 사고 싶어지는 회로, 강세장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경계하는 회로. 그런 회로가 가치 투자자에게는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서 사고, 주가가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팝니다.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는 겁니다. 클라먼은 그 본능을 거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또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안전마진은 단순히 위험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높은 수익의 기초입니다. 싸게 사면 설령 예상이 틀려도 크게 잃지 않고 예상이 맞으면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먼은 늘 왜 이 주식이 싼지를 물었습니다. 그 이유가 일시적인 공포나 강제 매도라면 사고 실제로 문제가 있다면 피했습니다. 매도자의 동기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이 지수에서 퇴출되면 인덱스 펀드들은 무조건 팔아야 합니다. 좋고 나쁨과 상관없이 규칙대로 파는 겁니다. 이런 강제 매도는 일시적인 가격 하락을 만들어내고 클라먼은 바로 그 순간을 노렸습니다. 클라먼이 자주 인용한 벤저민 그레이엄의 말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은 투표 기계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인기 있는 것이 오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제 가치가 가격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클라먼은 이 원칙을 평생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클라먼이 조심하라고 경고한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투자자 서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과도한 것들이 널리 퍼지고 오래 지속되면 사람들은 거짓된 안정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과도함이 끝날 때 최소한 그만큼의 위기가 터집니다. 새로운 금융 상품이 나오면 사람들은 이번에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더 정교해졌다고, 위험을 잘 관리한다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클라먼은 이런 말을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위험 신호로 말입니다. 또 하나 그가 강조한 것은 군중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군중은 항상 틀립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기회는 반대편에 있습니다. 군중이 공포에 빠질 때 사고 군중이 탐욕에 물들 때 팔아야 합니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능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클라먼은 투자에서 지능보다 기질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많지만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클라먼에게는 개인적인 원칙도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매우 조용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언론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고 공개석상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40년 넘는 경력 동안 텔레비전 인터뷰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왜 그렇게 조용히 지냈을까요? 그는 결과가 말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말보다 꾸준한 성과가 중요했습니다. 바우포스트 사무실에서도 그는 자기 개인 사무실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트레이딩 플로어에 앉아서 일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앉아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느끼고 싶었던 겁니다. 바우포스트의 문화도 독특합니다. 클라먼은 직원들을 파트너로 대했습니다. 서로 돕고 팀으로 일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사무실에 들어와서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인사도 안 하고 휴대폰만 들여다보면 그건 괜찮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에게도 시간을 많이 쏟았습니다. 딸들의 축구팀 코치를 했고 아들의 피아노 발표회에 참석했습니다. 1982년 보스턴 항구 크루즈에서 만난 베스 슐츠와 결혼해서 세 자녀를 뒀고 함께 클라먼 가족재단을 설립해 의료교육, 종교, 사회복지 분야에 기부해왔습니다. 클라먼은 성공의 척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 책임은 세상을 당신이 발견했을 때보다 더 나은 곳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에서 배워야 할 교훈 20가지라는 글에서 클라머는 많은 투자자들에 대해 아쉬워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2008년에 거의 죽을 뻔한 경험이 미래를 위한 소중한 교훈을 만들어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공황을 겪은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우울증 세대 사고방식을 알고 있습니다. 힘든 시절의 기억이 한 세대 이상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2008년 붕괴 1년 후 투자자들은 충격적으로 투기적인 행동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빨리 잊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은 더 빨리 잊습니다. 클라머는 그래서 위험을 항상 의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4시간, 일주일 내내, 365일 내내 위험에 집착해야 한다고요. 컴퓨터가 아니라 사람이 실시간으로 위험 환경을 평가하고 재평가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가 제시한 교훈 중 하나는 특히 기억할 만합니다. 위험은 투자 자체에 내재된 것이 아니라 지불한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확실성은 위험과 같지 않습니다. 사실 2008년 가을처럼 큰 불확실성이 증권 가격을 특히 낮은 수준으로 몰아갈 때 투자는 오히려 덜 위험해집니다. 모순처럼 들리지만 사실입니다. 주가가 폭락하면 사람들은 더 위험하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이미 많은 위험이 가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오르면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느끼지만 높은 가격 자체가 위험입니다. 클라머는 내려가는 길에 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려가는 길에는 거래량이 올라가는 길보다 훨씬 많고 경쟁자도 훨씬 적습니다. 너무 일찍 사는 것이 너무 늦게 사는 것보다 거의 항상 낫습니다. 다만 산 것의 가격이 더 내려갈 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바우포스트 그룹은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1982년 2,700만 달러로 시작한 펀드는 현재 약 300억 달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40년 넘게 연평균 약 20%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2008년에는 헤지펀드 매니저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에도 클라먼의 투자 철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싸게 사고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기회가 없으면 현금을 들고 기다립니다. 2023년에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기회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실 공실률이 높아지고 소매업이 어려워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데 그 혼란 속에서 가치를 찾겠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동산 분야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들이 급한 매도를 만들어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떠나면서 살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익숙한 패턴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모두 떠나고 모두 떠나면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클라먼이 들어옵니다. 클라먼이 최근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고객의 절반을 잃으니 고객 돈의 절반을 잃겠습니다. 언뜻 이상하게 들리지만 깊은 뜻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돈을 벌어주는 매니저를 고용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문제를 피하게 해주고 때로는 자신의 본능과 싸워주는 매니저를 고용하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시장이 폭락할 때 투자자들은 보통 매니저에게 팔라고 압박합니다. 하지만 그때 파는 것은 최악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클라머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아니라 고객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는 매니저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고객이 떠나더라도 남은 고객의 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스 클라먼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변동성은 위험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출렁이면 불안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출렁임이 실제 가치의 변화인지 아니면 감정의 변화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가치는 그대로인데 가격만 떨어졌다면 그건 기회입니다. 둘째, 현금은 게으름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투자하지 않으면 돈을 벌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현금이 없으면 구경만 해야 합니다. 현금은 기회를 잡기 위한 무기입니다. 셋째, 안전마진은 방어가 아니라 공격입니다. 싸게 사면 잃을 가능성이 줄고 벌 가능성은 늘어납니다. 높은 수익을 원한다면 오히려 안전에 집중해야 합니다. 넷째, 군중의 반대편에 설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사면 비싸고 모두가 팔면 쌉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지금 얼마의 현금이 있습니까? 다음 폭락이 왔을 때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공포에 빠져서 함께 팔게 될까요? 세스 클라먼이라는 이름을 기억해 두세요. 다음에 시장이 흔들릴 때 떠올려 보세요. 그때 두려움 대신 기회를 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한 발 앞서 있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